뉴욕시 대중교통요금이 오는 9월 초 인상됩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오는 25일 제30회 스승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합니다. 이기철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가 재외 동포청장에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만든 가짜 펜타곤 폭발 사진이 SNS에 확산되면서 한 차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전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오는 9월 초에 2.90달러로 인상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는 9월 4일부터 현행 2달러 75센트인 대중교통 1회 이용 요금을 2.90달러로 15센트 인상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또 메트로카드 일주일 정액권 요금은 34달러로 1달러 인상하고 30일 정액권 요금은 현행 127달러에서 132달러로 5달러가 오릅니다. 직행버스 1회 요금도 현행 6.75달러에서 7달러로 25센트, 직행버스 일주일 정액권 요금은 62달러에서 64달러로 2달러 각각 인상됩니다. 또 교량과 터널 통행료는 이지패스 이용자는 6%, 현금 납부자는 10% 오르게 됩니다. 이 같은 인상폭은 당초 5.5%에서 4%로 낮아진 것으로 이달 중 이사회 표결에 회부되며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오는 25일 제30회 스승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합니다. 학부모협회는 25일 롱아일랜드 그레인넥 소재 레너드 연회장에서 제30회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최윤희 회장에 따르면 이날 약 30여 곳의 학교를 대표하는 교장과 교직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 회장은 스승을 존경하는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뉴욕의 교육계에 홍보하고 전파해온 지 올해로 어느덧 30년이 됐다며 한인사회에서 공립학교에 몸담고 있는 교육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유일한 행사인 만큼 한인 학부모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식 세계와 하고 같이 그 파트너십으로 해서 공립학교에 가서 한국 음식 시식 행사, 그다음에 거의 10년 정도 그 스쿨풋의 모든 디렉터나 관계자분들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초대하고 또 대접해드리고 또 설명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서부터 1990개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정식으로 코리안 비프, 코리안 치킨 이렇게 두 개가 채택돼서 지금 아이들한테 제공되고 있는 일은 이거는 정말 그 역사에 남을 그런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회장은 학부모협회가 1990년에 창립된 이후 한라인을 통해 뉴욕과 뉴저지 등에서 거주하는 학부모들의 말 못할 어려움을 들어주고 상담해왔다며 계속해서 한라인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라인을 통해서 우리 문화상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거는 성공은 남하고 쉐어를 하셔도 자기의 자녀의 어려운 점이나 부끄러운 점 아니면 그런 남한테 말 못할 일 같은 거를 우리한테 항상 그거를 우리가 들어드리고 해결해 드리는 그 한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협회는 이날 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교육계 관계자들에게 한인 사회의 교육 현안을 적극 알림으로써 한인 학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철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가 다음 달 출범하는 재외 동포청장에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선일보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기철 전 LA 총영사가 초대 재외 동포청장으로 유력하게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초대 동포청장에 심윤조 전 한나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상 이기철 전 총영사가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기철 전 총영사는 서울대 법학과와 위스콘신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5년 외무고시 19회에 합격, 유엔과
스웨덴과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대사관 등에 근무했고 본부 조약국장, 국제법률국장, 재외동포 영사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LA 총영사로 재임한 뒤 퇴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재외동포청장에는 이기철 전 총영사 외에 심윤주 전 의원, 김영근 세계 한인 네트워크 대표 등이 물망에 올랐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만든 가짜 펜타곤 폭발 사진이 SNS에서 확산되면서 미증시가 흔들리는 등 한 차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MBC 방송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어제 워싱턴 DC에 있는 국방부 청사 펜타곤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트위터 등 SNS에 확산됐습니다. 게시물에 올라온 사진에는 국방부 청사와 비슷해 보이는 건물 주변에 짙은 회색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가짜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로 트위터에서 유료 인증을 받은 한 계정에서 오전 8시 42분쯤 처음 올라왔고 이 계정은 미국 내 음모론 단체 QAnon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짜 폭발 사진이 퍼지면서 미국 증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S&P 500 지수는 최대 0.3%가량 떨어졌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도 80포인트 추락했습니다. 반대로 금과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10여 분간 혼란 끝에 당국이 폭발은 없었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가짜 사진이라는 해명을 발표하자 증시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할 경우 정보에 민감한 주식시장이나 향후 대형 선거 이벤트에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AI 생성 가짜뉴스의 시장이 농락당한 첫 사례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곧 다가올 여름을 앞두고 뉴욕시 해변과 수영장 등에 배치돼야 할 인명구조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올여름 해변과 수영장 등에 필요한 인명구조원들을 필요 인력의 3분의 1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총 1,400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는 280명의 인명구조원들이 일터로 복귀할 예정이며 약 200명의 신입 구조원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 도노유 공원위원장은 어제 시의회 공원위원회에 출석해 부족한 인력으로 해변과 수영장 등의 운영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는 더 많은 인력 확보를 위해 임용구조원들의 급여도 인상한 상황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올 여름부터 한동안 중단됐었던 무료 수영 강습도 제공할 전망입니다. 비백머씨 공중보건국장이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안전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당장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머시 국장은 젊은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보편적이지만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기술 회사의 제품 설계 시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머시는 기술 회사들이 플랫폼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플랫폼 사용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정했다지만 실제로는 8세에서 12세 아이들 중 40%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13살 미만 어린이들의 플랫폼 가입 금지 등 어린이들의 정신 건강 우려 해소를 위한 규정들을 쉽게 회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플랫폼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메타는 인스타그램이 10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인스타그램 사용으로 생긴 또래 압력이 정신 건강 악화와 섭식장애, 극단적 선택 충동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머시 국장은 소셜미디어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릴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부모들이 이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기용 조제 분유, 약물과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다른 제품들을 규제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소셜미디어의 해악을 다룰 필요가 있다면서 부모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연방 상원 의원인 팀 스콧 의원이 22일 2024년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공화당 대선 경선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스콧 의원은 우리 당과 국가는 선택의 시점에 서 있다며 피해의식이냐 아니면 승리냐, 자신은 자유와 희망의 기회를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우리는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란 소년이 언젠가 의회와 백악관에서 봉사할 수 있는 땅에 살고 있다면서 이곳은 지구상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내 유명한 흑인 정치인인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공화당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 논리를 약화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자신은 극좌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 서비스 분야 출신인 스콧 의원은 연방 하원으로 재직하다 2013년 남부 지역 출신으로는 1880년대 이후 첫 흑인 연방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 전에는 현재까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헤일리 전 주지사, 에사 허친슨 전 알칸소 주지사,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등 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25일쯤 FEC에 서류를 제출하고 대선 도전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뉴욕 출신 한인 1.5세 김수영 씨가 운영하는 발리스 카지노가 브롱스의 트럼프 링크스 골프장에 카지노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뉴욕주 공원국과의 협의가 늦어져 카지노 입찰이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포스트는 발리스 그룹이 와이스턴 브리지역 뉴욕시 공원국 소유 페리포인트 골프장의 임대권자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과 임대권 이전 계약을 맺었으나 뉴욕시 공원국의 승인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뉴욕시 공원국의 임대권 이전 계약 승인에는 약 40일 이상이 걸리지만 카지노 입찰이 6주 뒤 마감됨에 따라서 입찰 마감 전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뉴욕시 공원국과 12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발리스 그룹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뉴욕주에서 카지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70년 임대 계약이 필요한 것도 입찰 제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원국은 뉴욕시 역사상 70년이라는 장기간의 임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페리포인트는 뉴욕 시민을 위한 골프장이지 카지노 용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리스 그룹도 매추 구단주 스티브 코엔처럼 뉴욕주 의회로부터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의 카지노 신설을 반대하기 때문에 승인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노동력 부족으로 지난해 외국 출신 노동자 비율이 2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동부 통계를 인용해 외국에서 출생한 노동자의 비율이 지난 2021년 17.4%에서 지난해 18.1%로 상승했으며 이는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고용됐거나 일자리를 찾는 외국 출신 노동자는 2,980만 명으로 전년보다 180만 명 늘어났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조기 은퇴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대퇴직 열풍이 불었지만 미국 인구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 미국 출생자만으로는 모자라는 일자리를 채우지 못했고 결국 외국 출신 노동자에게 기회가 돌아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16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 중 구직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명 중에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성인 1,68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1%만이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올바로 가고 있다는 답변 25%에서 다시 4%포인트가 줄어든 것입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답변이 36%에 달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은 7%에 불과했습니다. 또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24%로 4명 중 1명에 불과했으며 이 또한 지난달 30%에서 급락한 것입니다.
경제 상황 평가 역시 민주당 지지자는 41%가 좋다고 평가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7%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극명하게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업무 수행 지지율은 지난달과 비슷한 40%를 유지했고 민주당은 75%가 지지한 반면 공화당은 긍정 평가가 5%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뱅크에서 촉발된 리저널뱅크의 위기로 예금이 대형 은행으로 쏠리면서 대형 은행이 엄청난 이자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PNC뱅크와의 경쟁 끝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인수에 성공함에 따라 순이자 수익이 3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어제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순이자 이익 전망치를 종전 810억 달러에서 84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며 종전 예상치인 810억 달러 역시 그 이전 전망치보다 70억 달러 높아진 것입니다. 결국 JP모건 체이스는 지난 3월 리저널뱅크 위기로 이자 순이익이 740억 달러에 100억 달러, 약 15% 가까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JP모건 체이스의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리저널뱅크에서 발생한 뱅크런으로 예금, 특히 25만 달러 이상 고액 예금이 대형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들은 결국 골리앗이 승리했다고 평가했으며 CNBC는 JP모건이 올해 1분기 고객 예금이 증가한 몇 안 되는 은행 중의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미국 가정들의 경제 상황이 10년 내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발표한 2023 가정경제의사 결정조사에 따르면 약 1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답변이 35%로 1년 전보다 무려 1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동일 조사를 실시한 2014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반면 가정의 재정 형편이 괜찮다거나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답변은 73%로 사상 최고였던 전년도 78%에서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비상금 400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답변은 63%로 사상 최고였던 2021년 68%보다 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반면 어떤 식으로든 400달러를 구할 수 없다는 답변이 13%로 전년보다 약간 상승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18%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부업을 하고 있으며 3분의 2가 물품 구매를 늦추거나 쇼핑할 때 더 값싼 것을 산다고 답했습니다. 골프도 비즈니스도 당신이 성공의 코스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뱅크 오브 호프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하듯 LPGA와 함께합니다. Title sponsor of LPGA Match Play, Bank of Hope.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지난 5년간 사실상 동거해온 로젠 산체스에게 2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며 청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백악관 담벼락에 대형 트럭이 충돌했으나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으며 백악관 비밀 경호국이 운전자를 체포, 고의 충돌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성추행 재판에서 50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은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CNN 주최 타운홀 미팅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퍼 고진영이 어제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7개월 만에 다시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16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에서 발생한 총기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20세 남성이 사건 발생 15개월 만에 서포 카운티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홀푸드 매장이 좀도둑의 기승으로 문을 닫은 데 이어서 어제 새벽 0시 반쯤 시카고 도심의 우체국에 20명의 떼강도가 진입하는 등 주요 도시 다운타운이 모범지대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에서 경찰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CCTV를 공개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CNN은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디폴트되면 정부 계약 사업의 예상 집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다며 현금 확보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밝은 가운데 오후 늦게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5시 31분, 해 지는 시각은 8시 13분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진영, 김광석 후보 등록이 완료됐음을 공고합니다. 따라서 기호 1번 김광석, 기호 2번 강진영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합니다. 각 후보 선거운동 기간은 28일부터 6월 10일 자정까지입니다. 뉴욕 한인회 제38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 유급, 일반 자원봉사자와 개표 요원을 모집합니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식사와 교통비 $20가 지급되며 유급 자원봉사자는 시간당 $25가, 개표 요원에게는 시간당 $3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오전과 오후 나눠 각각 20명씩 모집하며 개표 요원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15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접수는 선관위 전화 917-813-8400 혹은 이상호 부위원장 전화 646-761-0899로 가능합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네이버 플러스 재단이 주최하는 제24회 이웃을 빛내는 음악의 밤이 6월 4일 일요일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열립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네이버 플러스 음악의 밤에 한인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2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